사실은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여러 어려움들은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이제 저를 상담하러 오실 때 처음에 호소하시는 증상들은 정말 사람의 얼굴이 다르지 다 다릅니다. 잠이 안 온다, 입맛이 없다, 살기 싫다. 근데 조금만 더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다 인간관계로 가요.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사랑해주지 않고,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받고 싶은 만큼은 아니고 내가 상대방한테 주는 만큼은 아니라는. 그래서 그 애들러라는 정신의학자는 아예 얘기를 했습니다. 삶에서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온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직원들을 상대로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조직에서 일하면서 무엇 때문에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랬더니 저희도 놀랐어요. 무려 86%가 인간관계예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친구는 내가 선택해서 만날 수가 있는데 조직원들은 내가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 상사, 후배, 동기,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조직보다 더 선택할 수 없는 관계가 가족인 거죠. 그냥 가족은 태어나 보니까 내 부모, 내 형제인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라고 해서 생각하는 것이 다 똑같고 생활 습관이 다 똑같지 않죠. 부모는 성격이 급한데 아이는 느릴 수가 있는 거고, 부모는 공부가 우선이라고 하는데 아이는 운동이 우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형제끼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형은 혼자 있고 싶어 하고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 하는데 동생은 막 친구 데려오고 방안 막 어지러뜨려 놓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이 가족 관계가 힘든 게, 내가 조직은 힘들면, 정 힘들면 나오면 그만이에요. 근데 가족은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힘들 수밖에 없죠. 설사 나중에 이제 독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상담을 하신 분처럼, 내가 가족이 있는데 연락을 안 하면은 내가 이거 나쁜 거 아니야? 내가 속이 좁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만나도 불편해요. 그리고 사실 가족 관계가 더 그 상처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가족만큼 우리가 서로 기대치가 많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가족 관계에서는 별로 예의를 안 지키잖아요. 상대를 존중하지도 않고 내 민낯을 다 보여주면서도 가족이니까 다 이해해.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참 그 인간의 마음이 아주 재밌어서요. 내가 상대를 미워하면은 그 미운 감정이 조금은 가라앉아요. 근데 내가 미운데 미워해서는 안 되지 하면은 오히려 더 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족이지만 내가 저 사람이 저러는 것은 참 싫어 하고 받아들이기만 해도 참 편안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참 사람의 마음이 묘해서 내가 상대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 않고 미워하기만 해도 상대에 대한 감정이 줄어들어요. 이제 상대를 미워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죠. 상대가 내가 원하는 기대치를 못 채워줄 때,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많을 때죠. 두 번째는 상대가 나한테 어떤 상처를 준 경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상담한 분 중에서는 정말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셨어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동네 어귀에 들어와서 자기 동네가 밝으면 아버지가 또 집에 불을 내셨구나. 근데 그런 아버지인데도 아버지를 계속 자기가 돌봐야 되고, 다른 식구들은 다 아버지 싫다고 하는데 아픈 아버지를 자기를 돌봐야 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아버지가 정말 항상 때려가지고, 심지어 시험 보기 전날까지도 아버지가 자기를 때렸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니까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어떤 상대에 대해서 상처 때문에 상대가 밉다면은 그것을 솔직히 얘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가까운 사이에서는 내가 왜 상처를 받았고 상대한테 뭘 원하는지를 얘기를 못 해요. 근데 얘기해서 상대가 정말 미안하다, 그때는 내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았다 해서 용서를 구하면은요, 그 사람의 마음이 촌부해서 어떤 때는 정말 벽인 것 같지만 또 작은 물고 하나가 터지면은 그 미움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때는 그게 더 이제 분노를 증폭시키는 경우가 있어.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는데 상대는 내가 언제 그랬니 하고 기억 못하면은 더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정말 보기 싫으면 안 보셔도 돼요.
만유 인력의 법칙을 만든 뉴턴도 엄마한테 제대로 그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도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 엄마를 잘 안 만났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정말 내가 힘들면 안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럴 때 그 불필요한 죄책감, 자책감이 드는 이유는 이 가족이니까 이래야 한다는 어떤 프레임을 스스로에게 채우기인데, 우리가 그 프레임 속에 들어가면 일단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도망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니까 이래야 한다는 프레임에서 내가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그냥 인간관계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인간관계에서 정말 믿고 싫은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는 그 사람하고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정 대화가 안 되면은 그냥 안 보는 거잖아요. 정말 지금 상대가 밉다면은 억지로 볼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그냥 이번 명절에 가기 싫으면은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상대가 나에 대해서 비난하면은 그건 상대 입장에서는 나를 비난할 수도 있다. 우리가 남의 문제에 대해서 조언할 수 있는 건 객관적으로 보이잖아요. 우리가 친구가 누구 나 정말 싫어할 때 내가 조언해 줄 수 있는 건 친구의 문제는 어디까지고 상대의 문제는 어디까지인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나의 문제를 제3자의 입장에서 보시면 지금 가장 힘든 가족 관계도 정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